석방 가능성 염려되시죠? 얼마 전부터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고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입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지난 9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했고 11월에는 1월 초 종결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선고가 불가능한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내년 1월 18일이지요. 지귀현 재판부, 지난 3월에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무리하게 결정해서 지금껏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중대성에 비해서 재판 지연이 비상식적으로 길었다는 점, 지연의 이유가 합리적 절차 때문인지 특정인의 요구 수용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즉 국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재판 지연의 사유가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불투명성, 특정 선고 결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변호인의 법정 모독, 이 하상을 말하지요. 감치명령을 당했는데 이후에 기묘하게 석방된 것, 재판장에서의 사실상 무정부적인 상황,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 더 큰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호인들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재판장에게 명령조의 발언을 하는 상황, 재판이 본인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법작용의 기본인 법정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지요. 자, 두 번째, 재판부에 대한 모욕, 법정 난입, 감치 불복 사태까지 이어졌는데 정작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은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비극적인 해석을 낳습니다. 사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음에도 대응할 의지가 없거나 어느 경우에든 사법부의 자기 치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전문성이 필요한 내란 사건이 선거 부패 전담부가 아니라 경제, 식품, 보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점입니다. 식품 보건, 이게 바로 지귀현의 재판부입니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으로 바꿔서 배당했다는 점, 이것도 아주 매우 심각한 의문점이지요. 자, 이 부분 역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설명 부재와 불투명성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또 석방된다면 이는 단순히 피고인 석방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서 논리적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귀현 심우정 판사의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 판결 파기환송 등 과거 판례들은 국민에게 이거 뭐 선례가 없는 판단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즉 법리적 설명 없이 내려진 기존의 결정들이 새로운 불신의 근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석방 여부의 논점은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석방 자체보다 왜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이 없다, 이겁니다. 조희대 이 사람 대법원장인데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널리 알려지고 권력의 최정점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방치, 배당 과정의 불투명성, 사법부 구성원들조차 불신하는 리더십, 이는 하나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난입 사건 같은 폭력적 사법 테러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은 사법부의 책임 회피로 읽힙니다. 이는 곧 사법부가 스스로의 안전과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법 질서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낳습니다. 조희대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미 조희대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또 나옵니다. 사법개혁 지금 해도 되는가? 오히려 정치 보복 프레임만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네, 그러나 이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위기는 사법부의 자유가 침해된 위기가 아니라 사법부의 자유가 침해된 위기가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성이 무너진 위기다. 사법부의 책임성이 무너진 위기다. 즉 문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아니라 사법부 책임 기능의 실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를 복원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내란과 외환을 막아야 정의 아닙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상실하면 국가는 어느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귀결됩니다. 눈에 보여야만 재난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구속이 지난 3월 취소됐을 때 국민은 충격이 컸습니다.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화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사유가 법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았고 특검의 즉시 항고 포기도 설명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활동을 재개했고 사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야, 까불지 마.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게 진리고 정의야. 어디서 토를 달고 있어? 조희대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조희대가. 여러분 이런 조희대 계속 둬야 합니까?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1월 18일에 석방이 이루어지거나 그 가능성이 방치된다면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부 운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치 공학이 아니라 구조적인 귀결입니다. 그놈들은 어떤 수순을 짜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모든 권력 주체가 나서서 언론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바닥이면 그때는 재판을 제기해서 당선 무효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꼼수,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죄의 속도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입니다. 내란 단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사법부가 법정 질서를 회복하고 재판 배당과 심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행정처의 권한 집중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권은 이 사법적 혼란을 누가 이득을 보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불안은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법치 신뢰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지연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사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개혁을 주저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국가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켜내며 국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